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새로운 모습이죠. 제가 염색도 하고 안경도 어제 새로 맞춰서 오늘 영상은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요청을 하셨거나 뭐 그런 영상은 아니고 소수 정예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드디어 만드는 영상입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진짜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요청을 하시니까 그냥 대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토익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토익을 일단 점수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쳤던 게 2015년도에 쳤거든요. 그때는 신토익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토익이 좀 바뀌었는데 그때는 구토익이죠. 구토익 때 950점이 나왔어요. 이때 처음 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 게 그때는 이제 신토익으로 바뀌었을 때고 그때는 940점이 나왔습니다. 그냥 사실 뭐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 시험부터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토익 공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토익을 진짜 쳐야지, 그래서 토익이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왜 내가 대학생이 됐으니까 토익이라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계속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같이 했었어요. 그냥 기초 그런 책을 사가지고 그때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틈틈이 생각이 나면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바로 칠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양 과목으로 생활 영어, 뭐 아니면 취업 영어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예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처음 시험 쳤을 때부터.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모의 토익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모의 토익 아시죠? 그 모의 토익에서 700점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수능을 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700점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영어도 영어니까요. 그 토익도 문법이나 뭐 이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약간 그런 게 남아있어서 700점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공부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는 기초도 하나도 몰라요. 언니 진짜 저는 영어의 이음자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뭔가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기본이 저는 안 돼 있고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학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방법의 80%는 교재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냥 교재예요. 저는 진짜 수능 왜 뭐 비법 알려주시는데 저는 교과서만 봤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교재를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리딩보다는 리스닝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늘 그랬어요. 리딩은 늘 점수가 리스닝보다는 낮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교재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교재는 제가 진짜 이때까지 본 토익 교재만 해도 한 20-30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책을 많이 봤어요. 그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뭔가 흐름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교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봐야 되는 기본서를 알려드릴게요. 거의 책은 제가 엄청 더럽게 쓰기 때문에 한번 쓰고 거의 버리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책은 지금 말할 책은 아닌데 이게 ETS라는 회사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 ETS가 토익 출제기간이기 때문에
ETS에서 나온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가 있어요. 그거 리스닝하고 리딩 세트로 뭐 사시면 좋고 어차피 두 개 다 봐야 되니까요. 이게 입문서도 있고 종합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 ETS를 무조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출제 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토익 기초를 탄탄하게 쌓기 좋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토익 치기 전에는 이거를 한 번 더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쉽게도 쉽고 깔끔하고 그냥 딱 토익 그 자체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처음에 무조건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다고 말하기가 좀 무섭네요. 더 좋은 기본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ETS가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토익과 가장 일치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토익 시험을 봤을 때 나오는 그대로예요. 보기도 쉽고 깔끔하고 뭔가 다른 잡것이 없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책이라서 기초는 무조건 ETS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대학교 때 봤던 책인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토마토 베이직 있잖아요. 토마토 베이직 RC랑 LC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토익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샀던 책인데,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정리가 돼 있기도 하고 좀 뭐라 했죠? 좀 친절하게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 설명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기가 쉬워요. 보기 쉽고 좀 컬러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일단 ETS로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토마토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나오는지 이 문법, 뭐 단어 이런 것들인 토마토가 더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ETS를 보고 나서 토마토든 사실 뭐 해커스든 그런 기본서를 하나 더 사서, 입문서죠. 그러니까 입문서를 하나 더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ETS 책보다는 그런 토마토나 다른 회사 책들이 설명이 조금 더 친절하고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보시고요. 근데 사실 저처럼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계속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토익을 예전에 쳤었고 기초가 돼 있는 분들은 그 해커스에서 나온 거 토익 중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급자용 기본서죠.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생초보 토익 그 기초부터 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중급자용 리딩 리스닝 기본서를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막 진짜 그냥 그 기초 입문서보다 어렵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얘도 기본부터 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만 그냥 완전 기초 기본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도 있고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는 언니 저는 원래 토익을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뭐 두 번째 치는 거다 하시는 분들 이 중급자용 그 리스닝이랑 리딩을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해커스 거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나 ETS 거보다는 좀 더 깊숙이 가르쳐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기초를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기초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초 입문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감을 잡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이 기초 입문서 본다고 무슨 문제가 나왔다고 이게 답이다 하고 바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파트 2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파트 1에서 대충 어떤 사진들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기초에서는 각 파트에서 뭐가 나오고 뭐 어떤 사진이 나오면 대충 어떤 그런 보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감을 잡는 거예요. 이 기초 공부를 하면서 뭔가 내가 벌써부터 요령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듣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리딩은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나오는 문법을 연습장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거의 사실 뺏겨쓰기라고 할 정도로 거의 책에 있는 거를 다 한 번씩은 연습장에다 적어봤어요.
다 한 번씩은 연습장에 적어보고, 특히나 제가 많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제가 투부정사, 뭐 과거 완료 뭐 이런 거 되게 좀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광펜 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거를 거의 깜지하듯이 베껴서 쓰면서 뭔가 문제도 풀면서 그런 식으로 그 공부를 했었어요.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문법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놓고, 제가 헷갈리는 문법은 형광펜도 형광펜이고, 토익 치기 전에는 여기 연습장에 여기 자주 헷갈리는 거에 인덱스 있잖아요. 요거를 붙여가지고 들고 갔었어요, 시험장에. 한 번 더 보고 그랬었거든요. 뭐 문제를 풀든 그날 문법을 공부를 했든 리스닝을 했든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는 매일, 그러니까 연습장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 앞장은 앞에서부터는 문법을 적고 맨 뒷장부터는 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나온 모르는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계속 다시 보고 그러진 않아도 이렇게 한번 적으면서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이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겠죠. 사실 토익은 기초도 중요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 실전도 중요하거든요. 그 토익은 어느 정도의 그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 한정돼 있잖아요. 그 나오는 유형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은 제가 제일 진짜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1도 있고 2도 있고 1200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다 사서 다 풀었어요. 해커스에서 나온 그런 실전 시리즈는 볼 수 있는 만큼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제가 진짜 놀랬던 게, 그 전날에도 제가 이제 해커스 실전을 풀고 그 다음날 이제 토익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정말 비슷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진짜 어제 이거 어제 진짜 소름이 돋끼치네. 이거 어제 그 책에서 봤던 그 문제인데 하면서 진짜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커스가 괜히 해커스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해커스 천재 시리즈는 다 풀기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풀면은 풀수록 내가 어떤 문제를 자주 틀리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틀리는 게 있어요. 저는 파트 7을 그 지문을,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지문을 잘 안 읽고 하다 보니까 잘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트에 약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자주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계속 풀다 보면 내가 문법을 많이 틀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휘를 많이 틀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뭐 듣기 중에서도 뭐가 잘 안 되는구나, 이거를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시험이 사실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책을 볼 때는 그냥 풀고 틀린 문제만 풀이하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틀린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지문 전체를 한 번 더 독해를 하고 안 틀린 문제까지도 한 번 더 보고 이 지문을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맞춤 문제들도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다 짚고 넘어갔고, 이 지문 전체를 한 번 더 독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도 다시 한 번 또 체크해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저는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고 저렇게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사실 요령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단기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혼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틀린 문제 말고 맞춤 문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찍어서 맞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도 찾으려고 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를, 그냥 그 100문제를 다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단어장 복화는 사실 안 사요. 복화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책에 나오는 단어만 해도 몇 개인데 복화를 또 사서 보는 거는 사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거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화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연습장을 하나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ETS에서 나온 정기 시험 기출문제집.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문제가 아니라 진짜 토익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뭐 1000도 있고 버전 2도 있고 토익 정기시험 예상문제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 기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진짜 토익이 어떤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데 나오는 단어를 보면서 느낀 건데, 단어는 왜 쉬운 단어 있잖아요. 그냥 마크. 예를 들어서 마크면 그 마크가 어느 문장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마크, 또 뭐 있지? 그러니까 그런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휘들도 그냥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씩 여러 가지 뜻을 찾아서 그런 예문을 보면서 익혀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토익이 한 700점에서 800점대인데 좀 애매하고 900점대를 막 가고 싶다. 900점대를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900점 이상을 노리시면은 사실 더 어려운 책들도 있어요. 신화공에서 나온 토익 957점 모의고사, 아니면 뭐 800 플러스, 이런 책은 보면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책보다 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뭐 단어도 되게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보도 못하는 단어들도 많고, 좀 문법도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지문도 진짜 더 복잡하고. 근데 실제로 토익을 쳤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좀 내가 어려운 어휘랑 문법, 그리고 듣기도 막 더 빠른 거를 좀 캐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도 사서 보시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제가 풀어보니까 조금 진짜 난해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봐도 잘 모르겠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어쨌든 많이 봐놓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800 플러스, 뭐 800점 이상 맞기, 950 뭐 이런 책들도 보시면 도움이 확실히 되기는 돼요. 치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는 한 권으로 끝내는 책들이 있어요. 뭐 한 권으로 토익 한 권으로 끝내기, 뭐 한 권으로 끝내는 뭐 토익, 뭐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딱 그 알짜배기만 딱 모여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번 더 풀어봐요. 뭐 3회분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런 거를 한 번 더 풀어봐요.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으시면은 단순하게 문제랑 해설만 이렇게 딱 돼 있는 책들을 많이 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 귀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팁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별거는 아니고 해외 유튜버들 영상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해외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해외 유튜버들 구독하는 분들 것도 보고 뭐 해외 보그 유튜브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영자막을 지원하는 영상들은 영자막을 켜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자막을 켜놓고 영상을 보면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음성과 그 자막이 매칭이 되면서 알아듣게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막이 없어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대화의 흐름과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딱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보시다 보면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해외 뷰튜버들도 많이 보고 해외 브이로거들 영상도 많이 보고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그 좀 좋아하는 해외 유튜버들 영상을 좀 보시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호주나 여러 나라, 그 영어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의 영상을 다 보시면 좋아요. 저는 뭐 미국 유튜브도 보고 캐나다에 사는 유튜브도 보고 영국에 사는 유튜브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BBC 그냥 뉴스 사이트 말고 BBC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링크는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건데, 저는 공부할 때 그게 사실 토익에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문법 강의도 있고 스피킹 강의도 있고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좀 초급자부터 중급, 고급자들 것까지.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많이 했냐면 거기에 동화? 무슨 이야기를 그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그 이야기 보고, 그 이야기에 뭐 해설 같은 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어 찾아가면서 뭐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그렇게 원화 읽듯이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사용하는 대화 이런 것도 많이 알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저가 봤던 기억나는 게 개구리 왕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뭐였더라? 걸리버 여행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이야기니까 더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 문법이나 회화에 관련된 것도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공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스피킹 맥스를 끊어가지고 했었어요. 사실 이거는 에어팟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출근을 오후에 하니까 오전에 일어나면은 그냥 틀어서 1시간씩 늘 매일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기간이 만료됐는데 사실 이거는 토익보다는 토스에 더 좋겠죠. 그 스피킹 시험 같은 거에 더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초 일상 회화도 아예 불가능하고 아예 귀가 영어 약간 공포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킹 맥스 끊는 거 추천해드려요. 일단 에어팟도 공짜로 받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막 계속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을 하면은 나의 그런 억양과 그런 걸 체크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요. 뭐 이렇게 엑설런트 막 이러면서 그거, 그리고 뭐 좀 재밌기도 해요. 좀 재밌기도 하고, 뭐 기초적인 문법이나 뭐 여행 갔을 때 사용하는 영어, 비즈니스 영어 다 있으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서 이것도 스피킹 맥스도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익 문제를 풀 때의 약간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트 1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토익 파트 1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 파트 1이 뭐다. 그리고 너는 뭐 사진을 보고 뭘 체크해라. 이런 나레이션 해주는데 그때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넘겨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리딩인 거예요. 파트 5부터. 파트 5에 있는 여기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저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파트 1 나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파트 1 나레이션 나올 때 파트 5에 있는 문제를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요령이 생기면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아직 토익을 쳐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괜히 내가 들어야 되는 문제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익 이제 약간 요령 생기신 분들은 파트 1 설명 나올 때 파트 5 펴서 몇 문제 풀기. 그리고 파트 1을 푸실 때 파트 1의 사진을 딱 보시고 그게 뭐 대충 어떤 보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가 앞치마를 입고 지금 아까 요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딱 보면은 대충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냥 뭐 뜬금없이 막 손님이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앞치마를 입고 있다. 음식이 손님에게 뭐 서빙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이게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 보기가 나오기 전에 이 사진을 보고 그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보여요. 그 미리 생각해 놓으면 사실 보기가 딱 들렸을 때 바로 체크하기 좀 좋아요. 그리고 과거형이랑 부정형이 파트 1 사진에서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이 여자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음식을 준비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나 아니면은 이 여자는 앞치마를 입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부정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잘 못 들으면 이게 부정형은 안 들리고 그 앞치마 A프로만 딱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오답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음식을 준비를 했었단데 그 과거형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또 정답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파트 1은 그거만 조심하시면 사실 파트 1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파트 1은 쉽기 때문에. 자, 이제 파트 2는 다른 거 없어요. 파트 2는 그냥 문제 쭈루루룩 읽고 문장이 나오면 정답을 체크해야 된단 말이죠, 답을. 파트 2는 질문 딱 듣고 답을 고르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뭔가 지체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는 바로 체크하고 모르겠다 하면 찍어야 돼요. 찍고 다시 안 들려주잖아요. 다시 안 들려주니까 찍고 빨리 다음 거를 제대로 들어야지 거기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파트 2의 팁입니다. 팁! 진짜 절대로 아까 전에 뭐 펜스 뭐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진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절대 시간 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뒷문제부터 다 밀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파트 3랑 4는 일단은 문제를 먼저 다 보셔야 돼요. 문제를 먼저 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줄을 그어가지고 뭐 이 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가, 얘는 얘를 언제 만날 것인가, 그런 거 문제를 일단 다 대충 봐놔요. 그래서 듣자마자 체크를 해야 돼요. 얘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먼저 읽어놓고 이 지문을 딱 들으면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3가 딱 시작될 때 나레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파트 2가 끝나고. 그때 그러니까 파트 2는 무조건 다 끊어야 돼요. 파트 2는 끝나자마자 끝이에요. 뭐 다시 안 들려주니까 끊고 파트 3 나레이션이 나오면 지문 하나당 3문제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읽어놔요. 일단 파트 3의 첫 3문제를 먼저 읽어놔요. 그럼 그때부터는 뒤에 얘네가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3문제를 읽어주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답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나는 이미 뒷문제를 읽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문을 듣고 나서 문제를 읽으면 그 뒤에부터 또 다 밀려요. 그러니까 꼭 파트 2를 깔끔하게 딱 끝내시고 모르는 거 그냥 일단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파트 3 나레이션이 시작할 때 1, 2, 3번 문제를 미리 다 읽어놓습니다. 대충 답도 다 읽어놔요. 그러고 나서 지문을 들어요. 바로 답을 체크해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그 문제 읽는 동안. 그 사람이 문제를 읽는 동안 시간이 남을 때 뒷문제를 다 읽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수월하고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파트 4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파트 3 빨리 딱 끝내고 파트 4 나레이션 나올 때 파트 4 문제 3문제 먼저 읽어놓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 먼저 읽고 지문 나오면 답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리딩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리딩은 점수가 많이 잘 안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리딩은 열심히 문법하고 어휘 그리고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감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모르는 문제를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모르는 문제는 일단 무조건 넘어가세요. 그거를 하루 종일 잡고 있어도 누가 나한테 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토익은 시간이 없고 저희가 사실 OMR 답안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제가 파트 7이 진짜 약하거든요. 파트 7은 장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쭉 본다고 이게 뭐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보기 전에 이 문제를 읽어야지 여기서 뭘 내가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7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꼭 먼저 읽으시고 내가 여기에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면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된다. 시계를 꼭 착용하시고 가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이제 아까 못 풀었는데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아까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토익 공부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토익을 잘 받게 된 거는 이렇게 한 거밖에 없어요. 저는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고 돈도 없고 그냥 혼자 취업 준비할 때 그렇게 공부한 거라 가지고 저는 이제 이 토익 점수도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도 다시 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토익 공부법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